네, 이번 시간은 부채 회계 처리 중에서 유동부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모의고사하고 수능 10회 중에서 5회 정도 출제됐으니까 한 5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우선 유동, 비유동의 기준은 1년 내라는 거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채무. 자, 여기 보면 특정 회사 이야기에서 좀 하지만 건설회사가 유동부채가 9,617억. 또 웅진그룹 이야기도 나왔지만 엄청 많은 거죠, 이게. 요즘 뉴스화되고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상당히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날 소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유동부채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유동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이제 매입 채무 중에서 외상 매입금, 그 다음 나올 게 지급업. 요 두 가지가 유동부채가 제일 많은 거죠. 외상값은 조금 늦게 줘도 나중에 법적 소송 들어오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급업. 그럼 부도가 나버리니까요. 자, 우선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나중에 갚기로 한 거. 그래서 통제 기준으로 할 때는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증가는 대변에, 단기 외상, 갚았으면 차변에, 그리고 남는 거 미지급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걸 거래처별로 하나씩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하면 이걸 임명계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산회계에서는 이거를 거래처 원장 또는 매입처 원장이라는 이름 하에 가보면 회사별로 외상값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쭉 나와 있고 이걸 하나로 묶어놓은 게 통제계정,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게 외상매입금으로 토탈 묶어서 한다는 거. 됐고요. 이제 지급업입니다. 어음을 우리가 발행했을 때, 자,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일정 기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 그래서 이것도 부채니까 증가는 대변에,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갚았을 그 대금을 우리가 무사히 부도 안 내고 어음을 막았다 그러죠. 표현하기를.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지 못해가지고 사장님이 도망가고 하는 게 바로 부도 났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약속한 날짜, 친구지간에는 조금 뻐기면 되는데 한 주먹 맞으면 끝나는데 사회에서는 얄짤없습니다.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액이 크거나 사기성이 농후하면 형사처벌도 됩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또는 우리가 환너음을 인수하다는 건 우리가 지급인이 돼주겠다. 그 삼각관계 있죠? 너 나한테 갚을 거 이 사람한테 대신 갚아줘. 그래서 어음 지급인이 되는 경우, 그걸 인수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매입, 대변에는 지급업, 부채의 증가. 만기가 돼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어음을 막았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이 나가면서 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없어지는 겁니다. 부채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지급어음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들이 꽤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중이 1,000조 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은행 같은 데서 이제 돈을 빌렸을 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는 단기 차입금이라 그러고 그리고 유동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작년에 은행에 다 못 갚은 게 3만 원인데 이번에 새로 17만 원 대출 받으면 갚아야 될 돈이 20만 원. 그 중에 16만 원 갚으면 또 이제 내년에 갚아야 될 게 4만 원. 미지급액. 그래서 전기요렉, 차기요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차입시 현금 빌려왔으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니까 단기 차입금. 빌릴 수 있으면 장기 차입금으로 빌리면 좋은데 그것도 신용도가 높고 은행하고 거래 실적이 있고 또 은행에서는 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냐 재무제표 갖고 오시오. 물론 주식회사인 경우, 개인회사는 신용도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인 경우 재무제표 보고 장기 차입금을 빌려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커가는 회사는 급전을 빌렸을 수밖에 없죠. 요것도 빌려 쓰는 것도 그래도 양반입니다. 요거 못 빌리면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갔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말 그대로 조직폭력배 사채를 빌려 썼다가 회사를 말아먹는 수가 생깁니다. 자, 단기 차입금 이자와 함께 갚았어요. 그러면 요 부채가 감소하고요.
그에 따른 이자, 그 다음에 전부 다 현금으로 갚았다 하면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상품이 아닌 거 사와가지고 갚았을 때 이걸 미지급금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상품일 때는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 요거 가지고 지금도 수능 문제가 간혹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상품 이외에 제어합니다.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래서 이것도 부채니까 증가는 이쪽, 감소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뭐 컴퓨터 사가지고 미지급했을 때, 나중에 갚을 때 빼고 남는 거, 계속 갚아야 될 거. 자,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변에 부채의 증가, 미지급금. 차변에는 뭐 비품, 책상이든 컴퓨터든 들어오겠죠. 자, 미지급금을 갚았어요. 그러면 요 부채 감소 차변에 미지급금 적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미지급금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선수금, 선급금 요거 자주 나오는 거죠. 계약금을 줬을 때와 받았을 때, 줬을 때는 유동자산, 선지급해서 선급금.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입장은 계약금 받았으니까 그거 먹고 튀어버리면 말 그대로 먹튀고,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그걸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 받은 거는 그만큼 빚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그 대금이 일부나 전부를 미리 수령했을 때, 받았을 때, 부채니까 마찬가지로 계약금 받으면 대변에 기재를 하고요. 상품을 줬어요. 그러면서 계약금 없어졌어요. 아직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서 못 준 게 3만 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줘야죠. 물건을 줄 때까지는 선수금은 계속 부채로 남는 겁니다. 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주문받고죠. 정확히 표현하면. 주문받고, 그러면 돈 들어오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은 계약금 의무는 사항은 없죠. 물건 줬으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3분법으로 하게 되면 대변의 매출. 자, 이런 식으로 거래처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에 종종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 원천징수라는 말 여기 보면 나오는데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4대 보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무에서. 건강보험, 소득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월급을 줄 때 근본적으로 공제하고 주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알아서 소득세 내시오. 월급쟁이들이 그러면 소득세 납부하는 날 연말 되면 세무서에 뭐 난리가 나게요. 우리나라 수천만 월급쟁이들이 있는데, 자, 전부 다 회계 담당자가 요거를 다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퇴직급여 등을 기업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우, 왜냐하면 월급 주는 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날이 날짜가 안 맞거든요. 그 미리 납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 일주일 동안은 회사에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4대 보험 통장이란 걸 만들어요. 뭐 통장 이름이 4대 보험이 아니고 그 통장에다가 그 돈을 옮겨놓고 이 돈은 사장님도 쓰시면 안 됩니다 해놓고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날짜가 되면 해당 예수금들을 납부하는 거죠. 자, 요게 예수금이고, 실제 뭐 농협이다 하면 농협 보통예금 통장인데 거기에 4대 보험 통장, 아니면 4대 보험 통장 4개 따로 만들어서 써도 되고요. 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이거 잘 보일라 안 보일까 모르는데 교재 한번 보면 되고요. 4대 보험 본인 부담으로는 일괄 납부하기 위해 공제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해서 급여를 줄 때. 자, 요게 어쨌거나 회사에서 보관한 돈은 예수금이고 우리 돈이 아니고 다른 데 납부해야 될 돈을 우리가 보관한 거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 납부가 뭐 1년 이상 하진 않겠죠. 1년 이내니까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소풍 갈 때 선생님한테 야, 돈 많은 사람은 보관해라 주머니에 딱 보관했을 때 선생님이 애들한테 농담 삼아 잘 쓸게, 말이 그렇지 진짜 쓰면 애들이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주머니에 돈은 있지만 그 돈은 선생님 돈이 아니고 내가 애들한테 돌려줘야 될 빚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예수금입니다. 단지 선생님이 아니고 회사로 받겠다는 것뿐. 그래서 종업원 급여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급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자, 90만 원은 주고 소득세 예수금 5만 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5만 원. 그러면 요 10만 원은 원래 직원한테 가야 될 거지만 우리가 대신 납부해 줄 테니까 보관. 그리고 나서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할 경우 요 10만 원, 소득세 5만 원이죠. 5만 원, 현금 5만 원. 그다음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예수금 또 현금 5만 원. 뭐 통장에 있으면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옛날에, 지금은 퇴직금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했었거든요. 회사가 망하면서 퇴직금도 날려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확정 기여형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다 맡겨놓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도 아무 상관없고요. 다 못 믿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엄마. 세뱃돈 받은 거 보관해라. 초등학교 때. 엄마가 나중에 죽게 해서 보면 차용증 안 받아놨죠. 안 줘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이 다른 걸로 주시지만. 자, 실제 수능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수능 예비 시행 문제인데 다음 기사에 나타난 개정 과목의 금액 변화가 세모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 자, 세모 주식회사 흑자 전환 성공해서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세모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반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6개월입니다. 회계기간 1년이라 했을 때 그 절반,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사는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자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우량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돈 번 거 회사에서 허튼 데 안 쓰고 일단 빚부터 갚아 나갔다는 거죠. 빚을 갚아 나가니까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거죠. 자, 요랬을 때 요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뭐예요?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죠. 아까 요거를 갚아서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자, 유동부채의 감소.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 다음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개정 과목에 대한 과제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가는 요겁니다. 들어갈 개정 과목으로 오른 것. 자, 2013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2점짜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주문받고 그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은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개정 과목. 계약금을 준 게 아니고 받은 거. 뭐죠? 선수금. 받을 숫자예요, 한자가. 준 거는 지급. 그러니까 선급금. 사례, 땡땡 주식회사는 상품 50만 원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5만 원을 받다. 선수금 5만 원에 해당된다는 거죠. 분개하면 차변에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 5만 원 받다 그랬잖아요. 차변에 현금.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쓴다? 선수금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선수금.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3번 문제. 다음은 개인 기업인 땡땡 상점이 종업원 급여 지급과 관련된 거래와 총계정 원장 일부이다 가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2013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게 무슨 개정이냐? 요걸 찾아라는 겁니다. 4월 25일 종업원 4월분 급여 100만 원에서 소득세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 분개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자, 우선 급여 100만 원. 대변에 자, 급여에서 2만 원 차감하고 현금은 얼마 준 거예요? 현금 98만 원. 그리고 2만 원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예수금이죠. 부채의 증가. 자, 우리가 임시 보관한 거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또는 예수금. 자, 이걸 장부에 옮기면 급여 계정은 여기 있네요. 급여 계정 차변이죠. 급여 차변. 날짜는 여기 4월 25일이죠. 4월 25일. 상대편 계정 과목, 상대편 왼수가 둘이요. 엄마가 맨날 왼수 그러는데 아빠만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오면 왼수가 하나인데 왼수가 둘이요. 아들까지 그래. 그러면 왼수가 둘일 때는 두 개 다 못 적으니까 제좌
여러 제자입니다. 제군들 할 때 여러분들 이런 뜻이죠. 제좌, 계정 계좌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상대편 계정 과목은 제좌 2개 이상임 이렇게 쓴 겁니다. 금액은 급여, 요거 금액은 그대로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이죠. 현금 대변의 날짜 4월 25일. 여기서 바라본 상대편 왼수는 급여죠. 급여 98만 원. 요거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계정 대변이죠. 여기 대변의 상대편 계정 과목 급여 2만 원.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은 예수금이라는 거죠. 자, 분계하고 전기해보면, 그렇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고요. 4번 문제. 자, 이것도 2012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상품 매입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회계 처리할 때 대변 계정 과목. 분개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과장님, 상품 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이 사장님은 과장한테 존댓말을 써주네요. 네, 오늘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였습니다. 상품 사왔어요. 대금은 어떻게 지급했나요? 전액 만기가 3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지급어음. 답이 나와 있죠. 그럼 요거 분개하면 차변에, 자, 3분법을 한다면 뭐 매입, 분기법, 총기법을 하면 상품, 금액은 50만 원. 자, 대변에 어음을 지급하였다. 지급어음, 부채의 증가죠. 50만 원. 그래서 대변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자, 그림은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을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가는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나타내는 거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가와 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여기 보기에서 찾아내라. 요 보기, 요걸 정답, 요걸 봐서는 이 중에 2개가 가, 나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상품 매매 거래의 외상대금, 외상매입금의 반대면 뭐예요? 외상매출금에 해당되는 거래를 찾아라 이 말이죠. 외상매출금. 상품 매매 거래 이후에, 상품 매매 거래 이후에면 미수금, 미지급금이죠. 미수금이 저기 있으니까 여기는 미지급금, 유동부채. 저거는 유동자산. 자, 요걸 찾아라는 겁니다. 비품 5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뭐 나중에 갚겠다는 말 없죠. 현금으로 줘버렸으니까 이건 해당사항 없어요. 그러면 기억 들어간 건 다 아웃.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외상 매출금 나오죠.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다. 선지급의 줄임말, 선급금. 선급금은 가나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기엔 들어가도 이것도 디귿 들어간 거 다 아웃. 3번 아웃, 5번 아웃.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비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이 아닌 거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 해당되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유동부채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수능에는 사실은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는 5번 나왔는데 이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오늘 강조한 거 있죠. 뭐 유동부채에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 다음에 선수금, 선급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요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뭐 특별하게 틀릴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유동부채 사채인데요. 요거 수능엔 100% 나옵니다. 근데 제일 어려워요. 가장 많이 틀리고. 근데 요런 문제를 맞으면 굉장히 1등급 맞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